태생이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이 오면 당황한다. 처음 자기 머릿속에 구상하지 않았던 게 나타나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얼뜨기같이 굴다가 10중 8구 거기서 다 무너진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온갖 상황을 미리 상상해 놓는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이 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안타를 치든 말든 내 표정이 바뀌지 않는 이유다. 위기가 와도 그냥 왔구나 생각한다. 그 순간 당황하는 대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쓴다. 아마 그러니까 몇 번을 잘려도 큰 동요 없이 야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물론 그 순간은 당연히 슬프다. 마음도 쓰라리다. 그래도 그 상황에 계속 빠져있지는 않는다. 한국어에 보면 어차피, 혹시, 그리고 반드시라는 말이 있다. 나는 어차피 속에서 혹시를 만들어내는 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본다. 어차피는 안 된다는 뜻. 그러니까 최악인 상황이고 혹시는 조그만 희망이다. 혹시라는 가능성이 생겨나면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그 조그만 희망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지 아니면 안 될 게 뻔하니 깨끗이 포기해야 할지 그 사이에서 헤매는 것이다. 나는 어차피 속에서도 혹시라는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상상하고 그것들을 반드시로 만들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 그게 내가 여태껏 해온 일이었다.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나는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으니까. 이 팀은 어차피 뛰어난 투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등 필요가 없다. 그렇게 수많은 어차피가 있다면 그 비관적인 상황을 돌파할 아이디어를 미리 찾아 놓으면 되지 않는가? 달리기 시간을 재면서 우유 배달을 한다면 혹시 돈도 벌고 다리 근력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특출나게 뛰어난 투수는 없어도 투수 여럿을 쓰면 혹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모여 김성근이 감독을 맡으면 반드시 새로운 야구를 한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길 것 같을 때는 비관하고 질 것 같을 때는 오히려 낙관하는 것. 그게 무엇이 다가올지 모를 인생의 순간순간에 가장 최선의 준비인 것이다. 돈 받으면 프로다. 최강야구 선수들에게 한 말이다. 내가 저 말을 한 계기가 있다. 고등학생 야구단과의 시합에서 진 날. 시합이 끝나고 나서 선수들끼리 모여 우리는 프로 출신인데 아마추어와 시합해서 졌다는 게 너무 창피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걸 가만히 듣자니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가진 의식부터 틀렸다 싶었다. 프로 출신이라는 말 때문이었다. 프로 출신이라고는 하나 지금도 프로다. 방송국에서 돈을 받고 하고 있지 않은가. 돈을 받는다는 건 프로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시합에서 이겨야 하고 시합을 봐주는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줘야 한다. 프로라면 시합에 나가는 매 순간에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합에 들어가기 전 선발 투수를 정하려는데 누구는 몸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고 하고 또 누구는 몸이 아파서 못 던진다고 하는 둥 핑계가 많았다. 돈을 받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해도 되나 싶었다. 타자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선발 오더에서 빠졌는데도 나는 몸이 다 만들어졌는데 왜 시합에 나가지 못하느냐고 물어보는 선수가 없었다.
거기에 대해 별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 자기 생각에 스스로가 괜찮다면 시합에 못 나가는 것이 억울할 법도 한데 왜 경기에 못 나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식이 전혀 없어 보였다. 몸이 안 좋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고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해야 한다. 아무런 고민이나 생각 없이 아파서 야구를 할 수 없다는 건 프로가 할 법한 말이 아니다. 사실 그 정도의 의식밖에 안 된다면 야구단에 있을 가치가 없다. 이곳에서 뛰는 경기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순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서 인생이 된다. 그 순간이라는 것의 가치는 말하자면 끝이 없다. 인생이란 매 순간을 붙잡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의식이 아직 부족하구나 싶었다. 은퇴하고 최강야구에 와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이 전성기 시절 아주 뛰어난 실력자들이었다. 오죽하면 처음 인사한 날 선수단에게 너희 전부 선수 시절엔 내가 미워했었다 라고 말했다. 하나같이 상대하려면 까다로운 선수들이라 우리 팀이 아닐 때는 골치가 아팠다. 그 정도의 선수들이 은퇴하고서 40이 넘은 나이에도 최강야구라는 또 다른 구단에서 야구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렇다면 후배들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요량이 있는 것 아닌가? 처음에야 그저 흥미로 봐줬을지 몰라도 최강야구는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쯤 되면 보는 시선도 엄격해진다. 작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도 기대를 갖고 계속 응원해준다. 선수단 전체가 새로운 마음으로 보는 사람도 납득할 수 있는 시합을 해야 계속 응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수들부터 이겨야 한다는 의식이 없고 그저 동네 야구처럼 임한다면 사람들도 차츰 외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알아야 하기에 선수들에게 쓴소리를 한 것이었다. 개막 전날, 애초에 선발 투수로 낙점해놨던 선수가 전날 수술을 받아 선발 등판이 어렵다는 걸 시합 당일에 알렸다. 그것은 조직의 팀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몸이 아파 수술할 지경까지 된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미리 수술했다는 사실을 알려서 팀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자신이 팀에게 그리고 팀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피해를 주지 않을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움직여야 비로소 프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식이 없으면 최강야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선수단 뒤에는 200명의 스태프가 있다. 시합을 하는 건 선수단이지만 그 시합 하나를 만들기 위해 뒤에서 200명이 각자 치열하게 자기 할 일을 한다. 그리고 스태프의 가족까지 하면 좋기 500에서 600명은 된다. 야구단도 방송도 똑같다. 선수들을 위해 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의 밥줄이 선수단에 달려 있다. 그만큼 우리가 실수를 하면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평소에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팀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의식이다. 팀이 잘해야 연봉이 오르고 연봉이 올라야 각각의 가정이 화목해진다. 내 행동에 동료들의 연봉이, 가족의 생활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뭐든 해이한 의식으로 할 수가 없다. 비단 야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럴 것이다. 야구 선수의 45은 사회인으로 치면 70에 가까운 나이다.
그 나이라면 응당 옳게 행동해야 하고 자신의 움직임으로 후배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의식을 전해줘야 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웃고 떠들고 벤치에서 까부는 모습만 보여서는 안 된다. 선후배에게 대한 의식,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픈 의식, 그런 것들을 전부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최강야구 감독 제의를 받아들였을 때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나이 들어 은퇴를 했든 프로에 지명받지 못한 선수든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걸, 노력을 통해 인생을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최강야구는 승률 7할을 달성하지 못하면 폐지된다. 높은 목표다.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고지다. 그럼에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내 나이에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60살이든 70살이든 노력만 한다면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 책상 빼기니 뭐니 해서 나이가 들면 일괄로 퇴직시키는 조직이 여전히 많다.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 중에도 최강야구를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방송을 통해 희망과 기쁨을 얻어가길 바랐다. 나는 그런 의식을 품고 최강야구라는 방송을 시작했다. 또 야구를 함으로써 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보여주고 싶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없으며 노장도 얼마든지 새로운 흐름에 빠르게 올라탈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자리에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세상에 어떤 의식을 남기고 싶은가?